미국 주식을 하시려면 주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셔야 하는데요. 공부를 폭넓게 하시는 게 좋은데 처음 배운 주식 방법을 가지고만 오랜 시간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주식은 알아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난 영상들에서 박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올라가면 올라간다, 내려가면 내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차트 안 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 내용이라서 이해를 합니다. 차트를 안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주식은 박스로 움직인다는 건 기본이거든요. 차트를 안 보셔도 주식의 원리는 알고 계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박스에 대한 설명을 여러 번 드리고 엔비디아도 박스로 설명을 드렸죠. 차트를 보시는 분들도 주식은 박스로 움직인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긴 할 텐데, 그래도 어느 주가 위로 올라서면 추가 상승을 이어갈 확률이 높고, 어느 주가 아래로 내려가면 추가 하락할 확률이 높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차트 안 보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차트를 안 보고도 주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주가 위에서 움직이는지 아래에서 움직이는지를 느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주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했던 주식 공부나 정보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필요 없는 정보, 카더라유스까지 신경 쓰면서 챙겨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 해보고 주위를 둘러보니 내가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차트 보시는 분들에게나 안 보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필요 없는 많은 뉴스들에 치이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 좋은 마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엔비디아를 보면서 주식 참 알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았는데도 주가가 하락을 했으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알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게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이 원래 그런 겁니다.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고 안 좋아서 내려가고 하면 너무 쉬운데, 좋아도 하락하고 어느 날은 안 좋아도 상승하고요.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상승하고 언제는 한다고 해도 하락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실적 발표는 로또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관들 입맛에 맞춰져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이죠. 일반 투자자들은 기관들 입맛에 맞춰져서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움직임 방향에 대한 이유만 이야기를 합니다. 엔비디아가 하락한 이유, 이렇게요. 저는 엔비디아가 하락한 이유에 대해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야기나 뭔가 숨은 하락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소설을 써서 전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이미 저는 지난 영상에서 이런 꼬투리만 아니면 된다라고 실적에 대한 하락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엔비디아의 하락을 만들 수 있는 꼬투리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이럴 줄 알고 제가 엔비디아 주가 118을 보시라고 기준을 잡아드린 겁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한 원인들이 나오면서 불안감 조성을 하지만, 말씀드린 주가 아래로만 내려가지 않으면 불안감이 조금 해소가 될 수 있는 주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8을 깨고 내려갔으면 추가적 악재나 이미 나와 있는 하락의 이유가 더 부각이 되었을 거고요. 118을 지키니까 목표 주가 상향 뉴스도 있고요. 매수 기회라고 말하는 곳도 있고요. 주가는 박스로 움직이고 박스를 위로 이동시키느냐 아래로 이동시키냐에 따라서 엔비디아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엔비디아는 횡보 중입니다. 실적으로 하락은 했지만 문제되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박스에서 상승과 하락은 횡보입니다. 엔비디아 박스는 하단이 118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금요일 마감이 119달러 37센트 부근. 박스 하단 근처에 있지만 깨지지 않았습니다. 118 밑으로 내려가면 문제가 되겠지만 아직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지표가 나왔잖아요. 골디락스급이죠. 소비 좋고 GDP도 잘 나왔고요. PCE 지표도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조금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엔비디아 주가 움직임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이어갈게요. 실적을 앞두고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무조건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엔비디아의 주가가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부분 때문에 90달러에서 130달러까지 올라온 게 아닙니다. 왜 주가가 내려갔느냐에 대해 먼저 봐야 하는데요. 지수로 먼저 보면 하락했을 때 이유는 경기 침체, 엔캐리 자금, 일본 금리 인상 이슈 등이 있었고요. 저는 경기 침체 프레임이 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는 경기 침체 프레임이 벗겨지는지에 대한 중점을 두면서 고용과 소비 쪽을 봤던 겁니다. 엔비디아도 똑같습니다. 경기 침체 프레임으로 하락했다가 올라온 겁니다. 경기 침체도 아닌데 너무 많이 하락한 거 아니야? 하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거죠. 실적 기대감으로 올라온 부분은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만 올라왔나요? 지수도 같이 올라왔잖아요. 다른 종목들도 같이 올라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만으로 올라온 게 아니에요. 주가의 움직임을 잘 해석하셔야 합니다. 엔비디아가 상승한 건 실적 기대감보다는 제자리로 돌아온 곳이고 118에서 135는 박스이고 이 안에서 상승과 하락은 횡보이고요. 지금 주가는 118 부근에 있기에 실적으로 하락은 했지만 실적을 보기 전과 후가 같은 박스 안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직 엔비디아는 걱정할 상황은 아니에요. 118 부근에서 116까지 잘 지켜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증시가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에 물량 소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물량 소화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있었던 상승은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상승이라는데 이렇게 머리 끄댕이 잡고 올라가는 상승이 나올 경우는 물량 소화를 한 번 하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추가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물량 소화라는 것은 기관들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자금 투입을 시켰는데 기관도 물량이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를 더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총알이 필요한데 총알이 없을 때 일반 투자자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총알 확보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알 확보를 하고 그 돈으로 다시 주가를 올리는 데 쓰는 거죠. 지난번 조금 큰 하락이 있었죠. 중간에는 음봉이 몇 개 보이고요. 하지만 증시도 횡보 중이라서 횡보는 물량 소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량 소화를 할 때는 엔비디아처럼 생뚱맞은 뉴스들을 악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게 악재가 맞아? 이런 식으로요. 9월도 역시 지표가 많잖아요. 고용 데이터도 있고요. 제조업 지수, 비농업 고용, 8월 실업률 뭐 많습니다. 지금은 물량 소화를 명분으로 만들기엔 다시 경기 침체 프레임이 제일 좋은 수단으로 보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악재가 될 만한 게 지정학적 리스크 빼고는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최악은 FMC에서 금리 인하를 하고 물량 소화를 시작할 수도 있고요. 차트적으로는 역헤드 앤 숄더가 보이는데요. 역헤드 앤 숄더라 하면 상승 확률이 높은 차트인데 그래서 증시가 계속 상승을 이어갈 거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차트 리스트들은 물량 소화를 한번 하고 가야 한다고 보는 게 1번의 경우의 수일 겁니다. 이 자리에서는 물량 소화가 가능한 자리이니 알고 가자는 부분이에요. 물량 소화는 하락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 안 좋게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저도 물량 소화로 인한 하락이 나오질 않길 바라고 역헤드 앤 숄더 패턴으로 해서 상승이 이어지길 바라지만 이 구간에서는 소화가 물량 일어날 수도 있는 구간이라 호재가 나와도 증시가 뜨뜨미지근하다거나 나쁘게 해석할 필요 없는데 괜히 꼬투리 잡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지켜보면 좋을 듯 합니다. 경기가 아주 좋다고 하는데 그럼 증시는 계속 올라야 하잖아요. 딱히 눈에 띄는 악재는 없고요. 모멘텀 부족이라고는 할 수 있겠네요. 올라갈 듯 시원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멘텀의 부족일 경우도 증시가 올라가는 게 맞나 하고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물량 소화의 시간을 가지려는 물량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엔비디아의 실적 꼬투리처럼 증시가 꼬투리 잡혀서 하락하는 명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지를 확인하면서 증시를 보셔야 할 때일 것 같습니다. 만약 꼬투리를 잡는다 하면 물량 소화한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겠죠. 하락한다고 바로 공포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호재가 터져도 박스에서 벗어나는 상승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요. 악재가 아닌데 악재로 부각이 돼서 5630 부근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물량 소화시키려고 꼬투리 쳤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안 보시면 이런 주가의 흐름으로 기준을 잡고 느끼시면서 주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초반에는 쭉 빼다가 후반부에 가면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는 이런 막 끌어올리는 증시는 경계를 하는 편이거든요. 끌고 올라갈 때 맞춰서 뉴스가 나오면 그 뉴스를 상승 이유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별 뉴스도 아닌데 명분으로 증시가 끌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저는 경계를 합니다. 증시가 하락장으로 갈 명분은 아직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 돈을 풀면서 GDP가 잘 나왔고요. 아직 재무부에서는 한 발의 총알을 대선에 맞춰서 쓰려고 쟁겨놓고 있는데 이 한 발까지 쓰게 된다면 유동성 공급이 될 테니 앞으로 나올 GDP도 크게 걱정되는 바는 아닌 듯 보입니다. 하지만 끌어올리는 상승이 있었고 횡보 구간에서도 막 끌어올리는 상승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고점 구간에서는 변곡점 자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량 소화를 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추세를 넘고 정고점은 변곡점 자리입니다. 상승하면 박스가 이동이 되니 추가 상승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다음 주는 호재나 앞으로 나오는 지표들은 괜찮은데 지수가 상승하지 못하면 증시를 조금 의심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지수는 5630 이 캔들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것까지 확인을 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5630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당장은 내려가지 않는 종목이 있더라도 후에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요. 한 주 동안 증시의 중요한 뉴스는 보이지 않았고요. 이제는 특히 증시 분위기를 잘 살피면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